네, 반갑습니다. 2024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특수체육론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체육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자, 강의에 앞서 작년 기출 분석과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에는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챕터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수체육과 통합체육의 의미에 관해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장애와 관련된 유형별, 뭐 예를 들어서 지적, 정서, 자폐, 지체, 뇌, 병변 이런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비율은 뭐 골고루 한 챕터에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체육지도 전략.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에 관해서 유형별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체육 지도를 전략적으로 할지 방법, 네, 그 점 주의사항 등등 이러한 문제가 자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는 이제 특수체육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요.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까지 순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특수체육의 의미입니다. 자, 특수체육은 뭐냐 하면요. 자, 말 그대로 특수체육의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을 대상자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엔요. 이런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특수체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체육과 연관된 분야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특수체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네, 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활동이 살짝 불편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는 어디가 많이 불편하거나 뭐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혹은 이런 뭐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이런 장애들을 꼭 가지고만 특수체육이 되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절단됐거나 혹은 팔이 절단됐거나 자, 이런 신체적으로도 불편한 장애들은 우리는 특수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 스포츠식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위해서 장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에도 뭐 이런 지적, 정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신체적인 장애에 따라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스포츠가 정해지고 체육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뭐 지체, 뇌, 병변, 시각, 지적, 청각 등의 이런 경쟁 스포츠를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참여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 정의는 예전의 장애 정의와 그리고 현재 장애 정의가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 그대로 질병과 장애는 같은 것이 아니다. 네, 말 그대로 뭐 어디가 아프다, 뭐 몸이 아프다, 어디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거는 장애와는 별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 장애 정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정적 용어 사용이 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자, 장애인과 장애인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용어예요. 특수체육에서는. 왜냐면요. 자, 이런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그거의 반대말은 바로 비장애인이다. 네,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특수체육에 관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어디 가서 지도를 할 때에는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뭐 여기는 장애 학생, 뭐 특수체육 학생, 그리고 여기는 뭐 일반 학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특수체육과 장애 학생, 그리고 여기는 비장애인 학생이라고 정확하게 이런 부정적인 용어 대신 긍정적인 용어로 조금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신체 기능과 구조는 손상, 활동의 제한은 장애, 그리고 참여 제약은 핸디캡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로, 긍정적인 단어로 이런 명칭을 바꿨으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하거나 혹은 시험을 보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총체적 개념으로는 장애를 인식하기 시작을 했으며 환경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 특수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체육의 정의를 학자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특수체육은 말 그대로 신체 활동의 어려움입니다. 네. 특수체육은 특히나 이런 장애를 가진 이런 학생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사람이 또 특수체육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별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안전한 스포츠 경험을 주 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체 교정, 훈련, 치료, 그리고 이런 계획적인 프로그램 요소를 모두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은요, 이런 독특한 요구를 지닌 사람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지도자한테도 좀 독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동적으로는 어려움을 지닌 모든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수체육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에 대한 특수체육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응체육입니다. 자, 적응체육은요, 전통체육을 기반을 해서 특수체육에 맞게 병행이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전통체육을 적응을 할 수 있게 초반에 그런 유형으로 보는 게 바로 적응체육이고요. 교정체육은 말 그대로 내 어떤 신체적인 혹은 내 이런 심적인 부분을 교정을 하는 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적, 물리적, 신체 결함의 교정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재활하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달체육은 말 그대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발육과 발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육과 발달은 여러분 그 나중에 유아체육론 쪽에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발달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 아동, 이런 장애 아동이 좀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근육 운동부터 소근육,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 그리고 이런 체력 위주로 계획된 건강 프로그램의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체육은 특정 부의 신체활동 운동력 회복과 향상에 초점을 두어서 어딘가 불편했을 때에 좀 향상될 수 있게 근육이나 혹은 이런 뼈로 향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료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수체육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특징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위관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 그 다음에 주요 요구자, 이런 장애 학생의 심동적 문제를 평가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성이 평균 이하나 혹은 이런 정상과 다른 학습자 위주의 교육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문화의 일부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속성, 이런 뭐 단일성, 한 번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책무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의 장애 정보와 관련 없이 체육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특수체육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체육의 목표, 이거는 작년에도 이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정의적 영역입니다. 정의적 영역은 뭐냐면 긴장 이완과 즐거움,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증대,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스포츠 사회학 쪽이나 혹은 이런 체육사, 그리고 교육학 쪽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자, 우리 일반인 포함해서 이런 장애인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게 되면 이러한 정의적, 심리적, 인지적으로 다 발달이 된다. 네. 스포츠를 하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신체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지막은 사회적으로도 다 건강해진다 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동 영역으로 보면 체력 향상, 그리고 운동 스킬과 패턴, 그리고 여가와 취미 활동에 필요한 스킬도 어떻게 보면 향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지적은 그런 인지적과 운동적 기능의 감각, 그 다음에 통합. 네,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는데, 통합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지도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사회 통합, 그 다음에 이런 창조적인 표현 능력과 이런 놀이게임의 행동이 다 인지적 영역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제가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런 특수체육에도 통합 관련해서 개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개념 총 3가지. 정상화, 주류화, 그 다음에 통합.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정상화 같은 건 어떤 거냐면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의 존엄성은 무조건 존중을 받아야 된다 라는 주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신념. 네, 이게 바로 정상화 신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류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장애와 비장애의 교육, 뭐 스포츠가 됐든 운동이 됐든 아니면 실제로 공부를 하든 이런 공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바로 주류화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장애 학생을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하지가 않다. 이 말은 즉 장애와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통합 관련 개념에서 주류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그대로는 통합입니다. 통합. 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공간적, 그리고 뭐 시간적, 네, 이런 거로 구분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통합 관련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합 교육을 할 시에는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장애를 가진 이런 특수체육의 교육의 목적은 개인 지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네. 하지만 개인 지도 과정 후에도 이런 전체 지도 과정을 설정을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 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최대한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수업을 실시할 때 이런 교수적 통합이 용이한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됐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어쨌든 이 특수체육을 하는 이런 장애 학생 혹은 비장애인 학생들은 지도자의 의지를 좀 많이 합니다. 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장애를 내가 정확하게 케어를 하려 그러면 내가 이런 교수적 통합이 용이한 방향, 즉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지도를 할 것. 네. 내가 이 장애 학생을 처음부터 이해를 못하고 왜 저 학생이 저렇게 하지?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지도가 안 됩니다. 최대한 이런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체육을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합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업을 실시를 하셔야 훨씬 더 용이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런 통합체육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어떻게 보면 통합체육은 장애와 비장애인 학생들이 같이 배울 수 있는 통합체육인데 장애를 가진 학생의 운동 능력은 체육교과에서 더 나은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애 학생은 이런 장애 학생의 모범적 본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네. 장애 학생이 못하는 거를 비장애가 해주고 비장애인 학생이 못하는 거를 장애 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정적 측면에서도 다 같이 통합을 했을 때는 예산 절감과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별도의 시설과 도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와 계획에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체육교사, 네, 이런 특수체육의 교사가 아닌 일반 체육교사는 이런 특수체육 교육을 담당을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인지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체육 교사를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오는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단위 수업보다 소단위 수업에서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통합의 연속체. 네, 자, 이 학자는 어떻게 보면 특수체육의 정의를 내린 학자랑 이제 똑같은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자,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스포츠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스포츠 환경에서 동등한 자격에서 경기를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한 일반 스포츠는 이런 장애의 유무가 경기력을 주지 않는 수준 에서 스포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가 바로 조정한 일반 스포츠 레벨 2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레벨 3 일반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시각장애인의 마라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 시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도로, 그 길을 어떻게 마라톤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비장애인이 옆에서 손을 잡거나 혹은 손과 손을 묶어서 같이 마라톤을 합니다. 말 그대로 코스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비장애인이. 그래서 그 비장애인은 코스 매니저도 하면서 이 장애 선수의 이런 속도 조절, 그 다음에 이런 호흡 관리 등을 옆에서 멘탈까지도 같이 해주는, 즉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다른 상대와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레벨 3 일반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4는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 말 그대로 장애인 선수들, 장애인 학생들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비장애인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스포츠를 즐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기 규칙, 그 다음에 경기 시간, 그 경기 룰, 그 다음에 그 경기장, 이런 거를 다 장애인 학생에 맞춰, 장애인 선수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 그곳을 비장애인이 적용을 받으면서 규칙을 하는 게 바로 레벨 4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레벨 5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는 말 그대로 그냥 장애인 선수들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5 환경, 다시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장애인 선수만 출전을 하고요. 그리고 등급 분리에 따라서 지정된 선수만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된 선수, 그냥 등급, 자, 이런 관해서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체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참여가 가능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맞는 말이죠? 네. 자, 2번. 경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공평한 참여 기회가 대등한 경쟁을 위해 장애의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평한 참여 기회를 하기 위해서 혹은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을 구분을 해야 되죠, 무조건. 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에서 특수체육의 대상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의 체육활동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특수체육에서의 특수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미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정답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공평하고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나와 있죠. 네. 자, 이렇게 챕터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